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고등부 그 학부모님들은 가끔 뵙긴 하는데 중등부 학부모님들 처음 뵙는 것 같기는 해요. 오늘 그래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국어에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준비를 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등국어하고 고등국어를 초점으로 좀 맞출 거예요. 그래서 중3 때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국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를 드릴게요. 자, 프린트물 보시면 되고요. 프린트물 보시면 되고요. 프로필 사진 잘 나왔죠? 잘 나왔죠?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정원은 지금 4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이긴 해요. 고등부는 지금 현재 마감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중등부 인원이 지금 15명 정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국어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지금 했던 일들이 되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청사에서는 사실 보면 한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문제점을 지금 약간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저희 또 제가 또 이제 법인 교육회사도 지금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많이 쓰여져 있어요. 많이 쓰여져 있는데 국어 관련돼서는 한 12,000명 정도 넘는 학생들이 수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물론 주말에는 청사에 가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평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하고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프로필은 쭉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 강의에서도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머니들 알고 계시는 MBS나 수박시 기타 등등 거기에서 이제 초등 쪽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 중등 쪽에서도 있었고요. 고등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과정, 그리고 재수학원은 제가 5년 동안 강남하고 서초 그리고 목동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한 500명 정도 배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재수생들이 국어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까지도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에 대한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우선 초등, 우선 제외하더라도 중등과정과 고등과정과 재수 종합과정까지 국어의 연계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생님과 모르고 있는 선생님들은 수업을 나갔을 때의 그 질이나 또는 수업에 대한 퀄리티가 좀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물론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시긴 하겠지만요. 다른 학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전체적인 중등고등 재수생까지 그리고 공무원까지도 지금 현재 모의고사를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제 하나를 가르쳐 줄 때에도 고등 1, 중3 과정이 고1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고 고2에서도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개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국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중등국어 선생님, 고등국어 선생님, 수능국어 선생님 따로따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럼 중등국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국어나 이제 재수생 국어까지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암기 형태로만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등국어에 내에서도 이미 수능에 여러 번 출제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국어만 잘해도 수능 문제들을 어느 정도 30%까지는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래쪽에 지금 문학, 지금 여기 문법입니다. 지금 오타가 있고요. 자, 문제 유형인데 중학교 3학년 문제가 지금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9번 문제를 보면, 자,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거 문장의 종류에 관련된, 문장의 짜임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의 다 90% 이상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의 이 문장의 종류가 이제 수능에서 출제됐던 겁니다. 실제 수능에서 출제됐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의 문장의 종류가 실제 수능에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 중점적으로 학생들을 체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수능에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또는 고등학교 내신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잘 모르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중등에서 암기하고 그냥 끝나는 방식인데 중학교 3학년에서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수업 시간에서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 유형 나와 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문학목차입니다. 문학목차인데 문학목차 같은 경우에 지금 출판사별에서 쭉 정리를 지금 해놨는데요. 3학년에 지금 나와 있는 중상목차 같은 경우가 지금 계를 연암은이나 기루대라고 있는 그 시조 한 편이 나와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시조인데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시험 내신에 출제됐던 시조고요. 까마귀 눈빛마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범위에 이번에 들어간 중학교 3학년도 있긴 한데 역시 까마귀 눈빛마다 껍데기는 가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과정에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적응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만큼 중3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으로 편성이 지금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지금 비상 2학기 때 들어가거든요. 수라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백석에 수라는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중학교 과정과 고등 과정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을 집중해서 잘 보낸 학생들이 또 고등부 가서도 고등 과정 가서도 굉장히 잘하고 제명백화나 진달래꽃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1하고 고2의 내신에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중3에서의 그 커리큘럼이 고등 과정에서도 다 연계되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계 과정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중등국어를 따라하고 고등국어를 따라하고 하는데 굉장히 연관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래 기준표 보면 중등 과정에서는 문학이 한 35%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도 여기 35%, 독서 지문이 한 3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올라가면 이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영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처럼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형태는 아니고요. 문학 영역인데 문학이 50%로 좀 늘어나긴 했죠. 그리고 세부 과정으로 조금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는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문학작품 한두 개 이렇게 실려져 있지만 고등과정 올라가면 문학교과서의 서정서사 교술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총 문학작품이 갈래별로 해서 쭉 실려져 있어요. 한마디로 문학작품이 한 학기 때 하나씩 배웠던 문학작품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4개에서 5개 작품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2배로 늘어나는데 1학년 때에는 서정 이렇게 갈래별로 해서 한 5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현대하고 고전으로 또 나뉩니다. 그리고 문학교과서가 따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권, 고1 때는 한 권을 배우거든요. 국어를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문학교과서가 따로 또 있습니다. 따로 또 있고요. 문법 영역 같은 경우는 30%, 40% 정도 나옵니다. 거의 뭐 고1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의 성적, 내신을 좌우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는 간략한 문제들을 좀 다루거든요. 이따 문제를 보여주긴 할 텐데 이제 고등과정 올라가면 현대, 중세, 이제 어문 규정까지 다 통합적으로 다루게 돼서 이 문법 영역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리고 겨울방학 때 미리 다 끝내놔야 돼요. 미리 끝내지 않고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우선 문학 영역 같은 경우가 아래에 지금 3배에서 5배라고 적혀져 있는데 시험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보통은 중학교 때는 많이 들어가야 한 4개 단원 들어가잖아요. 5개 단원 이렇게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학교는 한 3개 단원, 한 3개 작품 정도를 보게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보통은 기본적으로 7개에서 8개 작품을 보게 되고요. 거기에다 외부 지문까지 포함되면 한 12개에서 15개 작품까지 봅니다. 한마디로 3개 단원 시험 봤던 걸 15개 단원까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잡히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문법 영역까지 들어오게 되잖아요. 문법 영역도 이제 아래에서 잠깐 보여드리면 문법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출제됩니다. 간단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되는데 문법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문법은 고1 과정, 고2 과정에서 그대로 연계돼서 출제됩니다. 고1 과정에서 배우는 게 조금 영역만 다를 뿐이고 고2 올라가면 문법 교과서가 따로 또 편성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은 중등국어 과정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의 유형의 형태고요. 오른쪽은 고등 내신 과정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의 형태입니다. 시험 문제 형태 자체가 길이나 또는 물어보는 내용들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중학교 3학년 때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내신 대비를 해봤는데 문법 영역이 생각보다 보완하기가 짧은 시간에 보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고 특히 암기가 조금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굉장히 어려워해서 1학기 과정에서 성적이 이제 반 2등까지 나왔던 학생이 이번에 문법 파트가 거의 50% 이상이 나왔거든요. 보통 고1 2학기에서 문법 파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서 또 중간고사 과정에서 또 문법 파트가 또 한 번 더 들어가요. 거기에서 문법 파트 영역을 굉장히 좀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성적이 좀 안 나온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과 그 다음에 예비고일 과정, 겨울방학 때에는 문법 파트 영역을 다 끝내고 가야 됩니다. 그때 끝낸 학생들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들어오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법이 다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대비 때 문법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지 않고 그냥 문제풀이만 해도 그냥 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고1 과정의 독서 영역은 크게 중요하게 1학년 때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좀 아래지 못하고 나와 있긴 한데 독서 영역은 크게 풀업 지문 정도, 그냥 설명문 정도 하나 나오고요. 고2 과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이 이제 다 문학책, 그 다음에 문법 영역은 언어와 매체책, 독서도 역시 독서 과목으로 해서 3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1 과정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문학에서 배웠던 거나 문법에서 배웠던 게 그대로 또 배웁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거의 한 75% 이상이 그대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1 때 배웠던 문학들이 고2 때 그대로 나오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문법은 중3 문법이나 고1 문법이나 고2 문법이나 수능에서 나오는 아까 전에 수능 문제도 보여드렸잖아요. 다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중3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고1 때 할 게 없습니다. 고2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문법교에서 똑같은 내용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또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어서 문법은 미리미리 잡아놓는 게 굉장히 좋고요.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역시 고2 과정에서는 독서 파트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난해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고3에 올라가면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이 독서 영역이죠. 비문학 영역이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고등과정 학교 내신에서는 비문학 지문, 독서 지문이거든요. 독서 지문을 어렵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하고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변형 문제 정도만 다루는데 이제 고3에 올라가게 되면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지문은요 전 교과 범위입니다. 그래서 인문 지문, 사회 지문, 예술 지문, 그다음에 과학, 기술 지문, 그래서 모든 교과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다 다룹니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도 수능 출제위원들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비문학을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따로 교수님들이 각 분야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문 지문 교수님 한번 들어가시고요, 과학 기술 지문 교수님 들어가시고요, 경제 지문 또는 법 지문 나오면 거기 교수님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난해합니다. 나중에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재수하는 거의 한 40% 이상이 국어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1교시에 국어를 보잖아요. 1교시에 국어를 보다 보니까 수능에서 긴장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 아무래도 이제 국어 대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1교시에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과목들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3 과정과 고1 과정이 크게 다르진 않고요. 한 50%가 연계해서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고1 과정과 고2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고1 과정에 있는 영역이 70%가 역시 고2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물론 작품들을 시간을 내서 다 공부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학년별로 계속 꾸준히 성실하게 따라오는 학생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오기 때문에요. 네,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과정은요. 자, 문제 유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에서 문학 작품이 출제됐을 때에는 보통은 이렇게 하나의 문학 작품에 이제 문제가 붙어 있는 형태로 보통 출제가 되는데 고등과정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품에 여러 개의 외부 지문들이 같이 결합해서 출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보여드리면 잠시만요. 보면 고등과정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 기본 개념들은 다 잡아나가요. 문학 개념어들은 다 잡아나가긴 하거든요. 다 잡아나가긴 하는데 자, 시험에서는 시험 범위가 지금 정규형이 향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하는데 외부 지문은 학교에서 고1 과정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외부 지문을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요. 가르쳐주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입시험이나 또는 이제 대인고 같은 경우는 외부 지문을 잘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 지문은 내가 알아서 출제하는 게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거의 정지형이 함수지만 그 안에는 뭐 이웃사의 방해도 붙어 있고요.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서정주에 또 외할머니의 뒤에 템마루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리다 보면 또 여기 마찬가지 이시영의 마음의 고향 또 6번째가 붙어 있고요. 또 내리다 보면 서정주에 또 다른 그 다음 쭉 내리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같이 출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작품들을 미리 이제 문학 개념어들하고 작품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교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 문법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고요. 문법도 굉장히 복잡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 부분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역시 마찬가지 여름방학 때 중상과정에서는 고전이 특강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데 겨울방학에서는 고전이 특강으로 들어가거든요. 고전은 미리 끝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전 같은 경우는 정해진 작품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새로운 작품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추가되지 않고요. 모든 과정에서 배우는 이제 고전 작품은 총 필수 작품이 50개밖에 안 돼요. 네, 현대시 같은 경우는 300편이 넘고요. 소설 같은 경우는 150편이 넘어요. 근데 고전시 같은 경우는 50편만 공부해 놓으면 됩니다. 50편을 미리 끝내놓으면 역시 마찬가지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전은 거의 해석이 시험이 나옵니다. 해석이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 왼쪽은 일반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출제되는 하나의 시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어렵다고 하면 시조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자, 오른쪽이 고1 문제입니다. 고1 필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정철 시리즈인데 정철 시리즈이긴 한데 정철 같은 경우 성미인고하고 삼미인고하고 반동별고 고1에서 내신의 필수 작품들입니다. 필수 작품들이고요. 고1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또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번에 고1을 다시 한 번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끝내놓으면 역시 마찬가지 할 게 없어요. 해석이 다 되기 때문에 복습만 하면 됩니다. 복습만 하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짧은 거고요. 아래쪽에 되게 긴데 반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16장입니다. 16장을 미리 공부를 끝내놔야 됩니다. 수능에도 송민국 같은 경우는 반동별곡은 여러 번 출제가 됐었죠. 이런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방학 기간에 미리 안 끝내놓으면 역시 내신 기간 동안에 가뜩이나 이제 작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다 고전 암기까지 하려고 하면 학생들 굉장히 버거워요. 근데 끝내는 학생은 굉장히 수월해요. 이거 굳이 따로 공부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굉장히 분명히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문제의 유형이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건 알긴 할 거예요. 지금 고2 지금 청가고 2학년들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일 시험이거든요. 내일 시험인데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 8개 작품 플러스 이제 모의고사에 들어가 있는 7개 작품 그 다음에 플러스 외부 질문까지 해가지고 총 18개 작품. 네, 18개의 작품이 복합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세 달 공부해야 되고 18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밤새서 계속 문제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런 걸 미리미리 끝내놓는 게 좋고요. 자, 여기는 모의고사 부분인데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의 백석이 수라과정,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고전수도 각시전, 중학교 과정에 2개의 작품이 작년 수능에 출제가 됐었어요. 이렇게 수능에도 굉장히 중학교 과정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부터 고1 과정까지 해서 잘 따라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어 수업입니다. 어머니들이 국어 수업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실 텐데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정규 수업 2시간이 진행이 되죠. 2시간이 진행되고 코칭 수업 1시간이 진행되고 플러스 알파로 진행되긴 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2시간에는요 4개에서 5개의 영역, 위에서 봤던 문학 영역, 문법 영역, 고전 영역, 독서 파트까지 해서 모든 영역을 한번 다뤄줍니다. 다뤄주게 되어 있고요. 그게 지금 나눠드린 교재 있죠? 교재가 그렇게 영역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규 수업 때에는 이 영역별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개념을 숙달하게 되어 있어요. 개념과 내용을 숙달하게 되어 있고요. 고전 같은 경우에는 만화로 해놨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만화 형태로 구성을 해놨고요. 교재가 좀 달라요. 고등교재 가지고 계신 분 계시고요. 중등교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핵심 개념부터 해서 내용 정리부터 해서 문제 유형 파악까지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고1 과정부터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아이들은 모릅니다. 아이들은 모르지만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습득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습득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내신 수업 과정입니다. 내신 수업 과정인데 물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내신 수업은 저희가 보통 한 달 전에 대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내신 수업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뭐 일주일 토요일만 하는 건 아니고 보통 2-3번 정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고요. 내신 수업 같은 경우도 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단원별로 해서 몇 문제를 맞추고 정답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정답률 내에서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5개로 보통 나눠서 체크를 하거든요. 이렇게 정답률 체크를 계속 해요. 계속 정답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제 거기서 보강이 들어가거든요. 보강이 들어가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숟가락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단원별로 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원별로 체크해서 90점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다음 단원으로 보통 넘어가게 되는데, 물론 근데 중학교 과정은 보통 난이도를 중으로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또 어렵게 하면 또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도 중등 과정은 그렇게 막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중 과정으로 맞춰서 보통 진행이 되는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그러면 이제 학생이 조금 헷갈려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수업 내신 지도가 그냥 막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화해서 계속 체크하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반복 수강 시스템도 역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다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강의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또는 그때 당시에 컨디션이 안 돼서 수업에 집중을 못했거나 또는 수업을 또 토요일이라 빠지는 날이 좀 가끔 있어요. 빠지게 되는 날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미 강의가 다 촬영되어 있습니다. 다 촬영되어 있어서 집에서 다시 볼 수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강의, 지금 옆에도 지금 필요한 강의, 생각이 안 나는 강의들은 찾아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언제든지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편성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어 성적 같은 경우가 크게 좌우하는 게 5가지거든요. 크게 5가지입니다. 크게 5가지여서 이제 첨삭을 하거나 코칭을 할 때 크게 3가지 정도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내용 파악인데, 문제가 거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내용 파악인데 이거 독해력의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내용을 제가 직접 다 읽어가면서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지문에 대한 개념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그걸 읽어보는 건 학생이 해야 돼요. 그걸 읽고 학생이 읽어보다가 정 모르겠어서 문제를 틀리면 그때 제가 코칭을 해줍니다. 왜냐면 본인이 계속 읽는 연습을 안 하면 계속 그 지문을 설명해 주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문제 해결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독해력이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숙달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독해력이라는 게 어머니들도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집중력과 연관되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이가 집중을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서도 또 풀어와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죠. 네, 근데 집중력이 굉장히 강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겠지만 성적 향상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긴 합니다. 뚜렷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이 집중력 문제는 물론 아무리 이제 뭐 동기부여를 하고 깨우기도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아이의 이제 컨디션과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긴 해요. 근데 집중력만 굉장히 좋아지면은 성적을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집중력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조금 키워주는 약간 그런 게 어려워요. 근데 저희는 계속 집중을 키워주려고 하긴 하는데 이제 집에서 그것도 관리가 좀 되긴 해야 돼요. 잠 있잖아요. 잠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잠 관리 그거 하나만 좀 잘 해주셔도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지금 고등학교 정지민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지민 같은 경우에도 1학기 때 새벽에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통화를 했는데 새벽에 뭐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는데 자기 근데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예요. 네,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여서 새벽 12시부터는 방에 문을 열면 안 된대요. 네, 문을 잠가놓고 뭔가를 한대요.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계속 자요. 네, 계속 자서 계속 깨워요. 깨고 서서히 계속 자요.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머리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1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내신 시험만 68점 나왔어요. 네, 68점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이제 불러서 상담을 좀 했거든요. 무슨 저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문제 풀 때 잘 푸는데 희한하게 계속 성적이 안 나와서 불렀더니 새벽에 깨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학교에서도 거의 자고 하고 나서 거의 자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금 조절을 해달라고 해서 어머니가 이제 그걸 뭐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하시긴 했나봐요. 근데 이제 좀 졸음을 좀 참더라고요. 네, 참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중간고사 1등 했습니다. 네, 1등 했어요. 거의 뭐 한 20몇 등에서 1등으로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집중력을 조금씩 늘려나가고 좀 힘들더라도 그걸 좀 참아내는 습관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 강남에서 재수학원 운영했을 때 올 7등급인 학생이 전문대학생 하나 왔었는데 그 학생이 자기는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7등급이면 이거 서울대에 가는 건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서울에 사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학생이 자기는 우선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1년 동안 네가 15시간씩 하루에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에 15시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네, 1년 동안 앉아 있긴 했어요. 물론 자고 막 하긴 했지만 집중력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렇게 버티는 시간이 본인에게는 습관화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잠을 자든 뭘 하든 습관화가 되기 시작해서 시험을 봤는데 올 6등급이 나왔어요. 또.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재밌는 상황은 다시 학교로 돌아간 다음에 본인이 한 3개월 동안 알바를 해서 돈을 다시 모았어요. 돈을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와서 선생님 이번에 돈을 많이 모아왔대요. 알바를 뭐 열심히 했대요. 뭐 하다 보고 다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목별로 해서 그때 당시 과외 선생님들이 저희 학원에 가 있었거든요. 과외를 좀 붙여달라고 해서 그 시간당 3만 원 이렇게 과외를 했었는데 모든 과목 과외를 붙여줬습니다. 근데 우선 집중력이 조금 많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과외를 좀 붙여주고 근데 3월 모의고사 때는 크게 성적이 오르지 않았는데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때 성적이 향상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9월 때는 전과목을 무료로 다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올 2등급까지 나왔다가 수능에서는요 2등급 하나 남고 나머지 다 1등급 나왔어요. 네, 서울대에 진학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집중력이 공부에 집중력만 있으면 어떻게든 끌어올려줄 수 있어요. 근데 집중력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과제를 내주고 본인이 그걸 풀어오고 그거를 물어보면 어떻게든 고쳐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해오면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 어떻게든 이끌어내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내용 파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문제인 거지 어쨌든 반복수다라면 내용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념 파악과 문제 요소 파악이 있고요. 시험 단일화에서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조금 못 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이런 시험 컨디션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정답률 같은 경우가 체크가 되면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고등과 20명 지금부터 완성이긴 한데 20명 중에서 1등, 2등인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향상된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백석고 지금 1등 2학년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60점대였습니다. 60점대였다가 이제 1등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네, 그만큼 또 이제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하긴 했겠지만 그 다음에 성적 우수 사례들도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말했지만 집중력이 높은 학생은 의지가 있는 학생은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렬 같은 경우는 전 3학년 때 국포자였습니다. 50점대였어요. 50점대면 거의 그냥 집을 안 입고 그냥 문제 찍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긴 한데 이제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열심히 지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97점이 나왔습니다. 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 정대무라는 학생 같은 경우 60점대였습니다. 고등학생이거든요. 60점대였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또 열심히 하면서 계속 카톡으로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87점 반 3등까지 올라왔습니다. 3등까지 올라왔는데 이번에 다시 또 미끄러졌어요. 이번에 문법이 들어갔거든요. 문법이 들어가가지고 문법은 도저히 못 외우겠대요. 네, 도저히 못 외우겠다고 해서 시험지를 가져왔는데 문학에서는 하나 틀렸어요. 문법에서 8개를 틀렸어요. 네, 근데 9문제 출제되는데 8개를 틀려가지고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민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적이 87점까지 올라가지고 어머니가 또 이제 직접 찾아오시긴 했어요. 본인이 공부에 대해 국어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번 성적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다고 해서 직접 찾아오시긴 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 근데 이번에 떨어져가지고 자존감이 살짝 떨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문법 파트는 그 시험 기간 내에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끝내요. 그래서 대충 뭐 예비 중3 때 뭐 겨울방학 때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 고1 때 뭐 시작해야겠다.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겨울방학 때 특강들이 미리 다 완성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쉽게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완성이 안 되면 이게 문법도 버겁죠. 문학도 버겁죠. 다 버거워져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양이 다 많아지는데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물론 집중력이 있으면 시킬 수는 있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여름방학은 대비는 중3 같은 경우에는 고1 문법 영역을 미리 대비합니다. 그래서 음원 변경하고 한글 맞춤법 파트가 미리 진행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고1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2학기 때 중세국어 문법이 출제됩니다. 어머니도 알다시피 나란 말씀이 있잖아요.
나란말싸 그 나와 있는 문법이 출제되는데 거기에서 또 굉장히 많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끝내서 대비를 하고요. 고전 시간 파트도 역시 미리 방학 때 끝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때 끝내냐 안 끝내냐에 따라서 약간 성적이 달리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즐거움과 집중력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끝나면 시험 이제 어느 정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본인의 목표 점수가 넘으면 데스크라면스가 또 계속 나가고요. 거의 몇 시간 나가요, 몇 시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치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목표 점수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 치킨을 또 보내줍니다. 그래서 계속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요. 몇 시간마다 또 과자 같은 것도 줘요. 과자 같은 것도 줘서 질문하면 과자를 줘요. 대답하면. 질문 대답을 해서 뭐 과자 하나씩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국어 시간을 못 받아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즐겁게 공부하면서 자기 체계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이제 하다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안 나왔더라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성적이 방금처럼 거의 50% 이상이 거의 좀 밀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적이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중력이나 의지만 잘 다독여주기만 하면 그러면 성적을 올릴 수는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쭉 나와 있죠. 저 가운데는 저예요. 네, 저입니다. 국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국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어가 1등 등급이 나오면 인서울 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국어 점수가 안 나오고 나머지가 잘 나오면 인서울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어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국어가 즐겁다고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즐겁다고 느끼게 하면 지금 여기 몇 명 있습니다. 뭐 주하진 같은 아이도 처음에 할 때는 70점대였는데 국어에 대해서 계속 흥미가 붙다 보니까 계속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계속 흥미를 붙고 자신감을 계속 키워주면 그러면 국어가 1등급까지 계속 올라가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또 믿고 이제 맡겨주시면 계속해서 다독여서 지금 끌고 가고는 있는데 집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좀 격려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긴 할 거예요. 훨씬 더 나아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국어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부터가 거의 시작이에요. 지금 이제 고등과정이 아니라 중3이잖아요.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따라잡습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만 잘 집에서 그리고 서포트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료들이 좀 있는데 모의고사하고 교재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강의는 또 이제 수학 선생님이 또 수학 원장님이 강의를 해주실 거니까요. 오늘 공간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학이 있잖아요.